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공모주 슈퍼위크가 왔는데 정말 많은 공모주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이 뭐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신한 제12호 스펙이 있었고 당연히 첫날이 고가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기릿은 또 바로 매도를 해서 9,968원에 수익을 거뒀습니다. 첫날 흐름을 보자면 공모가 2,000원, 시초가 4,500원, 고가 5,300원, 종가 2,100원으로 당연히 시초가 혹은 이제 장 초반 30분 내에 매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약하시고 배정 받으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S와 하나 33호 스펙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M&S 환매 청구권도 있고 기관 평가도 나쁘지 않고 또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증거금이 9.5조나 몰렸고 균등 배정 수량 0.6개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 중 1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또 한 주 이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 길이 또 꼭 한 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통비율이 19%, 시가총액이 4천억이다 보니까 유통금액은 788억으로 그렇게 낮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공모주는 요즘 들어 계속 좋은 모습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33호 스펙이 있었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 3.2개 예상이 되어서 저 기릿은 패스를 했습니다. 물론 청약을 하면은 커피값 정도의 수익은 거둘 수 있었겠지만 수수료하고 나면은 그렇게 남는 게 없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어쨌든 이것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보도록 할게요. 신한 제13호 스펙과 하나 33호 스펙이 있는데 저 길이 신한 제13호 스펙은 청약을 했고 2개를 받았습니다. 무슨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팔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는 패스를 했는데 어쨌든 이 2개 각각 월요일 수요일 날 상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제일 처음이 고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 30분 내로 바로 매도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익항올. 이번에도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무려 6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D&D 파마텍을 보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청약일은 4월 22일부터 4월 23일, 월요일부터 화요일이죠. 그리고 공밴드는 22,000원에서 26,000원인데 공모가 33,000원, 상단 20% 이상 뚫고 올라갑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관이 좋게 봤나 봤더니 D&D 파마텍은 3수 끝에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네요. 올해 미국의 비만 치료제 임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 봐야 이게 진짜 비만 치료제일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자체 기술로 흡수율을 경쟁사 대비 약 10배 이상 높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사가 아니라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력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총 4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1조 3천억 규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비만 치료제가 2개,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가 1개고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 24년, 25년, 24년 일상, 일상, 이상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가 분명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작년인데요. 하지만 관련주인 펩토론의 주가를 보면은 고점 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타이밍이 작년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고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비만 치료제라는 게 단순히 테마주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갈수록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도 D&D 파마텍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당연히 나쁘겠죠. 25년까지는 적자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계획뿐이라는 거 그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도 보셨죠? 그리고 수혜치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기관평가가 바이오인데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다 보니까 관심이 높나 봅니다. 2181건이 청약했고 848대 1.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34,000원 이상을 써냈다고 하고 그래서 공모가 33,000원에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무 확약은 10%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데이터로 보도록 할까요? 자,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고요. 상장일은 5월 2일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 양아치입니다. 당연히 좋은 평가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30주나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무려 49만 5천 원이나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간 스위치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848대 1. 그 다음에 2100건이 나왔고 의무 확약은 10%, 균등 배정 수량은 13만 7천 주.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균등 배정 수량은 한 0.3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주식도 환매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가 3만 3천 원이나 되기 때문에 받기만 한다면은 뭐 3만 원 넘는 수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론들 이거는 무조건 또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갈 길이 머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주관사는 KB증권, 청약일은 23일부터 24일, 화요일부터 수요일이죠. 그리고 공모밴드는 6,500원에서 8,500원, 공모가는 미정. 자, 민테크는 뭐하는 기업인가? 민테크는 배터리 및 ESS 검사 진단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LG엔솔, 삼성, SDI 등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3세대 진단 기술을 활용한 ABT는 배터리 셀, 모듈, 팩 등 2차전지 모든 단위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배터리 시장의 검사 진단 수요가 커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되고 결국은 2차전지 진단 관련 기업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은 이겁니다. 최근 들어 2차전지 시장이 조금 너무 암울하다 보니까 야, 2차전지가 과거의 위상이 아닌데 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까지 상장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조금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 흑자 전환 자신한다고 하고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직까지 기관 수익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은 37만 5천 주에서 45만 주, 아마도 한 주 내외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기간 평가가 좋다면요. 수수료는 1,500원, 예상 시총은 2천억,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42,5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요. 자, 민테크도 좋은 결과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코칩을 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도 한국투자증권, 이번 주는 한국투자증권이 많네요. 청약일은 24일부터 25일, 공모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자, 이 친구도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용 2차전지 그쪽에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초소형 2차전지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다 쓰는가? 바로 디지털 기계 전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로는 초소형 전고체 전지, 칩셀 솔리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미 삼전, LG전자, 아마존, 오라클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말하나? 여기 사진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코인형, 원통형, 이러한 2차전지, 이러한 초소형 2차전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것들 어디에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뭐 프린트기, 태양광 인버터, 드론, 그 다음에 리모컨, 산업용 로봇, 의료기기 등등 이런 것들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적자 친구들만 봐서 그런지 오랜만에 흑자를 봐서 기쁘긴 하지만 그런데 좀 아쉽게도 역성장을 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일 예정은 5월 7일 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상당 기준 20주 기준 14만원, 기간 수익 결과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20만 주 내외로 이 또한 한 0.4개에서 0.5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예상 시총은 1,100억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나쁘지 않으면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LG엔솔 다음으로 오는 대여급이라고 하죠. 주관사 많습니다. KB 신한하나 대신 삼성, 청약일은 25일부터 26일, 공모밴드 83,400원이 상단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 잘 받아서 그 다음에 뭐 2배, 3배 나오면은 야, 이거 수익 괜찮다, 소고기 한번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뭐하는 기업인가? LG엔솔 이후 최대로 꼽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조선업 AS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업 하면 배를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만들어진 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노후화된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다시 갖고 와서 요즘 들어 환경 규제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엔진도 좀 바꿔주고 혹은 선박 유지 보수를 위해서 뭐 수리를 한다거나
완벽하게 친환경 그 규제에 맞춰서 개조를 한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면 갈수록 배는 노후화되는데 환경 규제는 더 빡세질 것도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게 많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오버행 부담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조선주가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조선업이랑 다르게 뭐 헤비테일 방식 그런 식으로 조선 발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미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성장까지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은 5월 8일 수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41만 7천원, 기관 수혜치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KB가 60만 주에서 70만 주 사이고요. 하나 신한이 20만 주에서 24만 주 사이, 삼성 대신이 5만 주에서 6만 주다 보니까 삼성 대신은 좀 매력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청약을 한다면 KB, 하나, 신한 이 셋 중에 하나인데 KB가 그나마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의 장점은 또 수수료가 다른 곳보다 500원이 싸다는 장점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예상 시총은 3.7조, 유통물량 예정치는 16%로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기 때문에 일단 기간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데이터만 좋다면 당연히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청약을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배정 수량은 대여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겠죠. 아마 한계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간 데이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한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듯 하니까 이 부분 수요일날 청약을 할지 말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이 있는데요. 유안타 스펙인데 수수료가 무려 3,000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보이콧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SK증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2,000원이다 보니까 배정 수량이 4개가 넘는다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모주 가득가득하죠. D&D 파마텍, 그 다음 민테크, 코칩, HD 현대마린 솔루션, 요렇게 월화, 화수, 수, 그 다음에 목금 이쁘게도 나뉘어져 있고요. 스펙도 2개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상장만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다시 공모주가 몰려온다는 거, 공모주 슈퍼위크, 아니죠, 공모주 슈퍼먼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걸 청약하고 말지 계속 꼼꼼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